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인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까지 중동 지역에서까지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우려 때문에 주가는 연이을 하락세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왜 주식시장은 이렇게 전쟁 위기에 떨고 있을까?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10월 19일 코스피 241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46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1.9%나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위기에 대한 공포 때문이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 유가, 환율 모든 것을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우려일까요? 먼저 금리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은요, 지금까지 재정 적자를 상당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정 적자란 재정을 많이 그만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을 어디에 썼냐? 그 중요한 그 사용처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지원을 위해서 돈을 많이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돈 어디서 나느냐? 채권 발행해서 그 채권 발행으로 걷어들인 돈, 그 돈으로 사용됩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 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고요. 시장에 채권이 넘쳐납니다. 채권 가격 하락하겠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시중에 채권을 많이 풀면 왜 금리가 올라갈까요? 여기서는 채권금리 3% 준대, 저기서는 4% 준대. 그렇다면 나는 5%는 줘야 이 채권 누가 사겠죠. 그래서 채권이 시장에서 많아지면 채권금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즉, 채권이 인기 없어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요, 이 미국 정부하고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정책이 좀 상반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중앙은행 FED는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돈을 걷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이런 상반된 움직임이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예전에는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서 돈이 걷어들여지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이 풀리고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그 재정 정책이 중앙은행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재정 정책이 긴축 정책을 압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해도 긴축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푸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요. 금리를 또 추가로 인상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한 악순환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확대될 움직임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불안해지면 원유 가격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 폭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의 바로미터는 바로 원유 가격입니다. 그런데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걱정이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심화시킬 수 있죠. 미국은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물가를 반드시 잡고 내년에 재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그래서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바이든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이 중동 전쟁의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주 또 옛날부터 각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위층이 상당수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미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주 옛날부터 돈독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다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채권 지금까지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채권 금리 최근에 굉장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소식이 처음 들리자마자 두려움을 느꼈던 투자자들은 안전한 건 채권이야 하면서 채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다소 올랐어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건 채권 금리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초기에는 채권 가격은 다소 올랐습니다. 금리가 다소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드린 이유로 미국의 채권이 더더욱 발행될 것이 우려되면서 채권 가격은 이내 폭락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고금리는 경기 침체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유가 벌써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쟁이 확대된다, 유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또 자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왜 상승하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채권을 그만큼 많이 발행을 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는 왜 오를까요?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꼭 올라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환율제, 우리 발음이 어렵죠. 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금리 정책, 즉 통화 정책은 독립적이다 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 정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물론. 근데 이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 원인은 일단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요, 기준금리 3.5%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예요. 2%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돈이 있어요. 어떤 은행은 금리 5.5% 준다. 어떤 은행은 금리 3.5% 준다. 어느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5.5% 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달러가 빠져나간다. 이 금리 차로 인해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제1금융권도 아니고 제2금융권, 즉 이머징 마켓입니다.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여기에서도 금리 차이에 의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인 우리나라가 금리도 짜게 준대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국민은행이 5.5% 준다는데 저축은행이 3.5% 준답니다. 당연히 국민은행 5.5% 주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차가 상대 2%나 벌어져 있고,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을 외국인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 세트로 외국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기 성장에 따라서 동반 성장한 측면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또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경제 전망 별로 좋지 못합니다. 덩달아서 우리나라도 좋지 못할 거야 라고 외국인들은 많이 우려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금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앞으로 경기 전망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외화가 빠져나갈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환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치솟을 테고요. 그렇다면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채권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환율이 오르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속도가 가파르다면 금리를 초과해서 재미없어지는 그런 시장, 그런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이렇게 수요가 메말라 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정답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환율도 오르고요, 금리도 뛰고, 경기는 위축되고, 주식시장은 하락합니다. 온갖 악재, 우려들만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전쟁 극초기입니다. 아마도 전쟁 당사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망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전망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전망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따라서 주식시장도 그 변동성, 변수가 매우 커 보입니다. 지금 막 비가 세게 내리고 있어요. 이 비가 소나기일까, 장마비일까? 맞으면서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처마 밑으로 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비를 피하고요,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일단 현금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처마 밑에서 이 비가 어떤 비일까, 언제 그칠까 분석을 하고요,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분석하기보다는요, 일단은 현금화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또 전망도 매우 어려운, 전망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폭격을 퍼부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 역시 100% 현금화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비는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주식시장 흔들리나, 채권금리 왜 이렇게 불안한가 알아봤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